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직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텍스트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 모델이 충분히 잘 생성해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잘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직 타임이라는 방법을 이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제안하는 그 방법은 타임랩스 비디오 생성 모델로, 타임랩스 비디오라는 것은 어떤 긴 시간 동안의 그런 영상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임랩스 비디오로부터 어떤 실제 세계의 이제 물리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떤 변형 생성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주요 그래서 이제 매직 타임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어댑터를 이제 어떤 스킴을 하고, 이것은 이제 비디오가 그렇잖아요. 어떤 공간적인 부분,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어, 것을 이제 따로, 얘네 같은 경우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코딩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 훈련된 이제 텍스트 비디오 모델을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레이션이라는 전략을 이제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면은 이제 더 넓은 범위를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는 이제 어떤 뭐 극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타임랩스를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어, 이제 전략 이런 이제 그 다이내믹 프레임 익스트레이션 전략을 가지고 이제 조정했다 그러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것이 이제 동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물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동적인 프레임을 이제 추출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도 더 그 학습 변형 학습이 더 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직 텍스트 인코더라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변형된 프롬프트 뭔가 이제 프롬프트를 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변형시킨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라는 것이. 그 설명에 대해서 비디오 생성을 이제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비디오는 이제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가 되겠죠. 얘네가 지금 그 연구의 주제로 삼아서 학습시키고 이제 실험한 게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 이 크론의 매직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이제 변형 비디오 생성 능력을 이제 잘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비디오에 어떤 텍스트가 이제 폐허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사용된 수식은 KL 다이버전스 수식이 사용됐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른 논문 얘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수식인데요. 어떤 요 분포하고
이 두 개의 분포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시그마 y는 이제 합산의 기호니까 x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이 y의 확률 분포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노고를 붙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py하고 p가 이제 확률을 뜻하고요. py 기분 x 간의 이제 노구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y는 시그마 y는 이제 y에 대한 이제 합산인 거고요. 그리고 py 기분 x는 x에 대한 y의 확률. 그리고 py는 마진 확률. 그러니까 그냥 전체 분포 y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요 py 기분 x하고 py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를 이제 봐서 얼마나 이게 다른지 서로 유사한지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코딩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NP 어레이 해가지고 요 y 기분 x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y는 py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마진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KL 다이버전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KL 다이버전스 함수를 호출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수식으로 아니 코딩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임포트 럼파이나 뭐 텐서플로 이런 것들 임포트로 하고 그 다음에 타임레스 비디오를 이제 노드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코드는 예제 코드예요. 그래서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랜덤한 데이터가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RGB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랜덤하게 주어졌을 때 이제 함수를 이제 변수를 이제 외부로 이제 반환을 하고 밑에 부분은 위에 거는 이제 비디오를 노드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아래 부분은 프레임을 이제 추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비디오를 이제 추출을 하고 다이내믹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모든 프레임을 활용해 가지고 비디오라는 이제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비디오라는 이제 변수를 어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파이 NP 어레이 넘파이 배열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매직 타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돼. DEF 해가지고 정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쉐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X 변수는 LSTM을 이제 레이어를 이제 계속 쌓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128이고 그 다음엔 64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시퀀설한 레이어잖아요. LSTM이.
그냥 추루를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풋을 출력으로 내서 이제 가져가고 또 X를 이제 출력으로 내서 계속 아웃풋으로 이제 가져가서 댄시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때 이제 활성화 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계속 이제 그 출력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노드를 하고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니까는 다이나믹 하겠죠. 그 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레임 쉐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쉐입은 지금 이제 투플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그 계속 컴파일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거는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요소를 첫 번째 요소를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제 반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쉐이요 1이라는 게 1하고 점점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모델을 이제 빌드를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아담 노스는 이제 MSE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폭을 10을 주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4를 주고 그리고 훈련했으면 이제 평가하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별레이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노스를 이제 줘서 예측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변형 타임레스 비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떤 객체 형태나 상태가 이제 극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꽃이 피는 짧은 과정이라든가 얼굴이 변형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짧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이제 포착한 그런 영상, 그러니까 극적인 것을 이제 포착한 그런 영상을 타임랩스 비디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변형 트랜스레이션 시키겠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더 넓은 변동 범위로 이제 가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프레임과 프레임 간격이 이제 극적이고 그리고 변동 범위가 이제 넓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극적인 객체가 변형 과정이 있겠고요. 수식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건 이 J 부분이에요. 이 D라는 것은 이 GI하고 생성된 그 프레임을 뜻하는데 G라는 게 그게 현재의 프레임이고 이거는 이제 현재의 프레임에 그 변동 범위 이제 J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더한 거를 이제 현재의 프레임 I에서 이제 뺀 게 이 변동 범위를 나타내는 변화를 나타낸 이 DIJ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픈 CV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제 이 H 여기 이제 세로를 뜻하고 이게 가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프레임에 그 H하고 그 다음에 가로, 그러니까 높이하고 가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환, 달라진 거 ij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이제 곱하고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것이 이 sij 오픈CV를 이용해 가지고 이 ij를 구하는 그런 식이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써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j거든요. 그래서 요 변동치를 이제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높게 주면 이제 변동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인터벌 변동치, 프레임과 프레임의 이제 어떤 인터벌을 이제 설정하는 이제 코드가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오픈CV를 임포트하고 np array 런 파일을 불러드리고 이제 클립을 이제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비디오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렉트라는 것은 그 오픈CV 비디오 캡처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이제 어떤 읽는 그런 불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브레이크 if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프레임을 이제 어펜드 한 다음에 닐리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프레임을 그레이 스케일로 이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만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 색깔 이제 프레임이 나오겠죠. 이 프레임 간의 이제 어떤 픽셀 강도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립을 사용해서 어떤 그 프레임의 이제 유사도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다음 코드와 같고요. 계산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투표 메커니즘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그 전환,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어떤 전환 지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전환 지점을 결정하는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투표 메커니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DTX 트랜지션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식은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코드로 이렇게 나타내고, 트랜지션을 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에 이르게 됩니다. 리턴 트랜지션에 전처리는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비디오라든지 비디오, 그 다음에 그레이 프레임이라든지 인텐서티라든지 클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전처리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깁값을 설정을 해서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어떻게 변환 시킬 건지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고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 패스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계값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립 그 시밀러리티의 그 임계값은 여기 0.5를 줬습니다. 그리고 프레임하고 프레임의 그 인터벌은 5를 줬고요. 지금 이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꼭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처리 과정을 이런 식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온 그 마진 확률이라는 게 어떤 거면 다변량 확률을 분포해서 특정 변수에 대해서 나머지 변수를 이제 무시하는 거로서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이제 다른 개념이죠.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이 확률 이 y 기분 x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이제 y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조건식이 있다고 하면 마진 확률 분포는 그 조건식이 없어요. 그냥 이 py에 대한 그 전체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y에 대해서 전체 확률을 계산하는. 그래서 이런 그 p x하고 y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요 x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y를 구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곧 이 px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py라는 게 py에 대한 마진 확률 분포라는 게. 그리고 수도 3D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3차원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2차원 CNN을 이제 확장해 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3차원 CNN을 그냥 채택을 해요. 3차원 CNN을요. 근데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3차원이니까 이제 시간적인 어떤 특징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D CNN하고 수도 3D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3D CNN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컨볼루션을 필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너비라든지 채널 이런 게 존재하겠죠. 이제 시간이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 3D는 2D CNN에다가 어떤 시간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점이고. 그래서 수도 3D 같은 경우는 추가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LSTM인 거죠. 2D에다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3D니까 프레임이니까 공간적 특징을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3D 컨볼루션의 어떤 그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D 컨볼루션 시간축을 이제 확장해서 수도 이제 3D 컨볼루션 필터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시간축이 이제 더 들어가 있는 거죠. 필터가 3 곱하기 3에서 필터가 이제 3 곱하기 3을 이제 슬라이딩으로 이제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 3D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시간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D CN하고 LSTM을 결합을 해서 이제 수도 3D를 훈련하는 그 코드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고 어떤 타임 스텝별로 이제 비디오를 노드를 하고요. 그 랜덤하게 이제 비디오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수, 타임 스텝,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제 채널, 그
다음에 동쪽이니까 동쪽이 이제 그 함수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수도 3D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어떤 인풋 레이어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각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2D CNN을 이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이제 2D 필터는 이제 여기는 32개, 그 다음 것은 이제 64개. 이건 이제 필터 사이즈, 가로 세로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액티베이션 평신은 이제 넬루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D 컴브를 거친 다음에 이제 플래튼을 시키고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계산하기 이제 편리하게. 그리고 시간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LSTM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STM을 이제 이건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2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4. 이제 필터를 써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필터를 써가지고 여기 처음에는 여기는 이제 저수준의 이제 특징을 추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고수준의 이제 특징을 추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의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덴시 레이어의 이제 3차원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노드 및 이제 전처리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노드를 해서 타임 스텝, 이 비디오는 이제 타임 스텝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다이나믹한 프레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야 되겠죠. 모델 구축 및 이제 컴파일 부분을 보면 이런 타임 스텝과 그 다음에 높이, 너비 이제 채널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차원은 아까처럼 첫 번째 차원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차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수도 3D 모델로 이제 그 쉐입을 정의를 하고 이제 함수를 호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하는데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 다음에 노스는 이제 MS2를 이제 썼습니다. 선실함수는요.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제 에폭 10, 배치 사이즈 4 이런 식으로요. 훈련을 시켰으면 이제 평가하고 예측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이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수용하겠죠. 인스트럭션을 보면 지금 이제 보통 그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니까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먼저 문장을 토큰화하고 그럼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유닛이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2D 유닛하고 시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결합된 수도 이제 3D를 이제 훈련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연속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 물리적인 지식을 통합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비디오가 이제 일관적인 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그 변형 동영상 메타모빅스 비디오 제너럴 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이런 변형적인 동영상 하고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피직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한 변형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변형 동영상이 그 더 이제 이렇게 좋게 비디오를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테이블 애니메이드 딥 갖고 생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직 타임 얘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매직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그 일반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이런 그 변성이 있는 변형성이 있는 이제 이 모델 이런 비디오를 더 생성 능력을 이제 더 향상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그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변형 비디오는 이제 이런 뭐 얼음이 녹는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뭐 이런 극적인 거를 이제 묘사한 비디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제 그런 비디오고 그런 비디오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지식과 이제 인코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엔드 투엔드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 생성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랩스 비디오는 이제 어떤 그 객체의 완전한 변형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제 뭐 설명해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제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가설을 이제 검증했다고 합니다.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력된 비디오고 이 X는 이제 입력된 비디오 그리고 얘는 이제 세타 파라미터잖아요. 가중치 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함수 신경망 그러니까 입력 프레임하고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어떤 그 물리적인 지식을 이제 인코딩을 하려고 하면 그 물리적인 거에 대한 제약식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스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리컨스트럭션 시키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노스에 대해서 제약식은 요 람다를 곱해서 이 람다 값을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 손실값 리컨스트럭션하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피직스한 거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이게 더해지니까 균형을 맞추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과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변형된 타임랩스 비디오는 이제 더 많은 물리적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더 강력한 그런 그 비디오 생성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제 뭐 더 긴 지속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변형에 대해서 좀 훈련에 민감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씨앗에서 이제 꽃이 변형되는 이런 거를 이제
극적으로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되는 거를 타임랩스 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임랩스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랙션 뭐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타 텍스트 인코더, 이런 부분, 메타 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어떤 프롬프트와 관련된 거니까 변형된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직 어답터라던가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메타 텍스트 인코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적용을 했는데, 매직 어답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변형 비디오에 물리적인 지식을 인코딩해서 그거는 이제 텍스트 비디오 이제 모델을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이런 특징만 추출해서 이제 개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임스텝 비디오의 특성에 잘 맞게끔 이제 어떤 모델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변형 비디오 이제 특징을 이제 우선시해서 이제 학습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프레임의 동적인 게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손실함수도 적절하게 값을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메타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니까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형 비디오하고 변형 비디오를 이제 잘 생성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테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 비디오하고 이제 프롬프트도 이제 좀 구분이 되겠죠. 매직 어댑터를 이제 수식으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생성된 그 비디오 프레임을 뜻하고, V는요. F는 이제, 그 함수 모델의 신경망을 뜻하고, 라디 T는 이제 텍스트, 입력으로는 텍스트하고, 얘는 이제, 세타는 이제 가중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생성된 비디오 프레임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제한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매직 어댑터. 여기다가 이제 매직 어댑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P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변형 비디오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지식, P가 이제 그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랙션에 말씀드리면, 어떤 노스를 이제 구한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합하는 기호니까, I를 이제 합하는 거니까, I번째 이제 가중치하고, 그 다음에 I번째 이제 손실을 이제 곱해서 이제 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텍스트 인코드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프롬프트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이제 변형 비디오하고, 변형 비디오를 이제 잘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텍스트의 인코딩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텍스트 인코더를 이제 파일로 정의하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이제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대값에 대해서 이 파이가 이제 이런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텍스트와 메타데이터 인코딩 벡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직 어댑터하고 매직 프레임 illustration, 그 다음에 메타 텍스트 인코더, 이런 이제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그 프레임 부위는 이거 앞에 것을 이제 다 더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이제 곱해지고, 그리고 이제 P 물리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P하고 이제 세타도 이제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타임랩스 비디오 데이터 로딩 및 모듈 구성과 관련해서 코드를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이제 럼파이나 뭐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LSTM 같은 거, 댄스니어 같은 것을 이제 인풋들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불러드려야 되겠죠. 비디오를 이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무작위로 이제 5차원 배열 텐서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샘플 수, 타임 스텝, 높이, 너비, 그 다음에 RGB 채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 그러니까 비디오 그 프레임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텝, 이제 64 곱하기 64짜리 가로 세로 해상도의 이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RGB 이제 3 채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쪽 프레임 부분, 동쪽 프레임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이제 코드인 거고요. 각 비디오 샘플을 이제 순위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배열을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직 타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입력 데이터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입력 데이터는 이제 어떤 타임 스텝,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그 다음에 RGB 채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LSTM 이제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그 LSTM에 사용되는 그런 유닛의 수는 이제 처음에 이제 128개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4개로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반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 레이어 부분을 보면 텐시온 레이어를 통과한 이제 3차원이고, 액티베이트 펑션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노드하고, 데이터를 노드한다는 것은 이제 타임레스 비디오 데이터를 노드하는 거죠. 여기 타임레스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어떤 그 다이나믹한 이제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추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컴파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쉐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쉐입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제 제외한다는, 이건 이제 제외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프레임 수, 샘플 수를 이제 뜻합니다. 그 이제 가로, 세로, 그 해상도고, 이제 이거는 3 채널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파일 모델을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하고 로스는 이제 MSE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시키는데 f혹은 10을 주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4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평가하고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델을 평가하는 노스에는 모델을 이제 그 이별레이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어떤 노스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제 예측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됩니다. 표 1을 보면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이거는 타임레스 타임랩스 이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그 변형 비디오의 어떤 중요성과 그것을 이제 생성해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지금 이 데이터셋이 크로노 매직이라는 데이터셋이 이제 그 변형 그 비디오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모빅.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그 높은 물리적 지식이라던가 그다음 어떤 그런 이런 지속성, 그다음 베리에이션 이런 부분에서 이 지금 요 데이터셋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다라고, 일반적인 비디오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캐스케이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단계별로 이제 프로세싱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전처리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타임레스 비디오 같은 이제 복잡한 데이터에서 유용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단계별로 보시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정제를 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본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뭐 프레임이라든지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이제 동적인 프레임 이제 추출을 하고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미지 처리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어떤 뭐 크기를 조정한다던가 정교화를 한다든지. 다음에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어떤 거면 이제 비디오의 다양한 관점을 이제 반영해서, 그러니까 비디오가 이제 여러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꽃이라고 했을 때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멀티뷰에 대해서 좀 멀티뷰가 이제 풍부하고 이제 어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텍스트 캡션을 어떤 꽃이 이제 멀티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와 이제 멀티뷰에 대한 어떤 그 설명, 텍스트,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텍스트 뷰를 생성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 텍스트 뷰에 대해서 텍스트도 그만큼 잘 설명이 돼야 되겠고, 결국 이제 어떤 텍스트의 포괄적인 설명이 이제 그 좀 더 융합이 돼서 설명이 되면 이제 그 풍부한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가능하고요. 정보도 이제 통합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이제 텍스트 뷰를 결합을 해서 어떤 그 단일
그 텍스트에서 포착할 수 없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비디오를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비디오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효과적인 게 그게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입니다. 수식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 그 번째 이제 텍스트 퓨라는 게 이제 다양한 그 어떤 비디오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대해서 그 번째를 설명하는 이제 결국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ti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디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i하고 fiv라는 게 텍스트 융합이라는 것은 이 팁퓨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생성된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거죠. ti 이게 이제 뭐 t1, 뭐 t2, 뭐 t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이제 ti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결합된 형태, 그게 이제 텍스트 퓨전, 텍스트 융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정보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텍스트하고 비디오의 이제 복잡성을 잘 설명하는,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이제 정보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만든 이제 크로노 데이터셋은 변형 타임스텝 비디오를 이제 포함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변형 타임스텝 비디오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강한 물리적 지식과 긴 지속성, 어떤 높은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얼음이 녹는 과정이나 뭐 꽃이 피는 과정, 이런 그 짧고 극적인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타임 랩스 비디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변형 비디오는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이제 더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효과적으로 캡처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캐스케이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세싱하고 멀티뷰 텍스트 퓨전이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이 논문의 기여는 매직 타임의 이제 기여는 이 이제 변형 타임 스텝 비디오 생성 확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고, 어떤 표준 텍스트 투 비디오에 비해서 어떤 그 매직 어댑터 스킴이라는 건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기존 방법에 어떤 그 변형된 비디오 생성의 기존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를 이제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다이나믹 프레임 익스트랙션 이제 전략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변형 비디오에서 물리적인 특징을 이제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동적인 이제 프레임 추출 이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 변형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모델을 이해를 이제 향상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 변형 비디오 캡션 주석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2000개 이상 되는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하고 이제 각 비디오에 대해서 상세한 캡션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이런 크로노 매직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이제 실험을 해서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제 생성했었다고 합니다. 생성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특징은 이제 캐스케이드 프로세싱하고 멀티뷰 텍스트 퓨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캐스케이드 프로세싱은 비디오의 이제 역적적인 요소를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다단계 전처리 기법이고, 각 단계에서 이제 비디오의 이제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예상할 거 아니에요. 진행시키고, 멀티뷰 텍스트 퓨전은 어떤 비디오가 이제 다양하게 있을 때 그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캡션도 그만큼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텍스트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더 풍부하고 정확한 그런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크로노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 타임랩스 데이터셋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타임랩스 일반 데이터셋하고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를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매직 타임 이 모델은 이제 변형 비디오를 이제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멀티뷰 텍스트 퓨전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 캡션 부분을 이제 형성시켰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고품질의 변형이 되는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떤 관련된 연구 리액트 워크를 말씀드리면,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매직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 특히 이제 어떤 변형된 그런 일반적인 비디오보다 변형된 비디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변형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더 중점을 줘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의 주요 모델 및 이제 접근법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매직 비디오 2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생성하고 이제 비디오 생성을 분리를 시켜서 이제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변환시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비디오 포획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확산 모델로서 멀티모달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로샷으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 그에 이제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디오로 변환하게 되죠. 이 모델이 괜찮은 것 같은데 소스 공개를 아직 안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트 DB라든지 루비나 같은 게 있고요. 루비나는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2D에다가 2D 유닛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D 유닛을 이제 3D 유닛으로 이제 확장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어떤 시간적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 노이즈 제거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계산을 절약하면서 이제 고품질의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제 매직 타임이라는 이제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런 좀 더 일관성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형 비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타임의 주요 특징은 어떤 물리적인 지식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형 비디오를 이제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랩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기존 연구의 이제 한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로 일반 비디오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변형 타임랩스 비디오 생성하는데 집중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랬을 때 목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물리적인 지식의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객체의 이제 어떤 변형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와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하면 기존 연구에서 이제 일반 타임랩스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변형 비디오 생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더 큰 이제 변화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디오를 생성을 하는 이제 연구를 이제 했다는 거죠. 기술적인 구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물리적인 지식과 이제 변형 과정의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넣어서 그 객체가 이제 변형되는 거를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변형 타임랩스 비디오 생성을 위해서 매직 타임 모델의 이제 간단한 예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클립이라던가 유닛 3라든지 컨볼루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기 가지고 이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인풋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텐서 형태로 파이터즈 텐서 형태로 이제 토크나이저가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는 이제 잠재 공간에서 인코딩이 이제 인베딩이 되겠죠. 비디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포워드를 이제 취하고요. 이건 이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이제 생성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된 비디오는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된 비디오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스케이드 프로세싱이니까 전처리 단계별로 어떤 연속적인 단계별로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비디오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영영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캐스케이드 프로세싱을 보면 처음에 이게 이제 노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에서 좀 줄이겠죠. 그래서 커스를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에서는 이제 타이틀이 있고 해시태그가 있고 이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글의 제목이 되는 그런 타이틀이겠고, 해시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샵을 붙여가지고 이런 어떤 그 해시태그를 줬다고 해요. 해시태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근데 그냥 그 프롬프트가 그냥 하나만 작성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키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런 어떤 각도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프레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프롬프트를 줘서 보다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게끔 결국에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요 세 가지 타이틀, 해시태그, 이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 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를 가지고 어떤 추론하고 텍스트로 이제 추론하고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캡셔닝을 이제 만듭니다. GPT-4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GPT-4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하겠죠. 생성할 프롬프트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고려돼서 이제 디테일하고 정확한 풍성한 이제 그런 프롬프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디오로부터 이제 이건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 그럼 멀티뷰 퓨전이라는 것은 비디오의 다양한 측면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부하고 이제 정확한 그런 텍스트 캡션을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이제 텍스트 뷰가 이제 결합된 형태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어떤 변형된 타임스텝 비디오, 다양한 비디오에 대한 설명,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고요. 예, 제목 아까 그래서 텍스트 뷰, 멀티뷰 이제 텍스트 퓨전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요.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관련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이제 말 그대로 GPT-4를 가지고 어떤 생성할 내용, 이런 내용을 이제 작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비디오의 이제 주요 장면을 이제 프레임별로 뭐 여러 개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키프레임이겠죠. 예, GPT-4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GPT-4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텍스트 뷰를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GPT-4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비디오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텍스트의 다양한 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비디오의 내용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확한 이제 캡션을 이제 생성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뷰 텍스트 퓨전을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의 어떤 물리적인 거, 그 다음 시간적인 특징을 이제 뽑아내서 어떤 시간의 진행 상태에서도 다양한 각도의 그런 프레임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걸 이제 텍스트로 최종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비디오를 이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관련된 그런 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매직 타임인데요. 거기에 이제 디퓨전에서 이제 네이텐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은 이제 어떤 순방향에서 노이즈를 만들고 역방향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본을 이제 복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X0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순방향 같은 경우는 어떤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XT-1 기분 XT,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XT 노이즈를 이제 만들어 요 X-T 스텝을 밟아서
t의 이제 노이즈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식과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n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뜻하고요. 이제 x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1-베타 t 베타 t-1이 이제 스케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베타가 이제 어떤 노이즈고요. 그래서 이 베타 t라는 것은 요 베타 t라는 것은 0이나 0과 1 사이의 값,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t-1을 밟아가면서 요 베타 t가 이제 스케일 값이니까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기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 1인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따르면서 이 xt를 이러한 스케일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순방향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방향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 가지고 그 x0를 이제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t-c를 이제 밟아 나와 가지고 이 p 세타를 구한다는 것은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를 띄우고 xt-1을 이제 xt-1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0이고 t 시간대 이제 t 시간대에 대한 그 x라는 값은 어떤 그 파라미터의 이제 합인 거죠. 그 t에 대한 그 t 시간 단위에 전체 t 시간에 t 시간 단위의 그 x라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모두 이제 더해진 거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고정된 그 값이고 스케일 값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이게 평균이고 이제 얘가 분산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얘는 고정이고 얘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얘를 이제 예측을 해서 그 이제 분산을 평균을 어떤 평균값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복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런 실제 노이즈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스값인데 노스값이 이제 어떤지 기대치를 가지냐고 했을 때 그 노이즈 역시 이제 가우시안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인 가우시안 이제 분포를 따르고 그 t 스텝마다 이제 이러한 그 유클리디안 거리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거리라는 것은 이런 어떤 실제 노이즈에서 이렇게 계산된 이제 노이즈를 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t 시간대에 대한 그 x값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타우 세타 y라는 이건 이제 그 y라는 것은 요거는 그 텍스트 조건을 얘기하고요. 텍스트 조건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인코딩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인코딩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방향에서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제 원본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노이즈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게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실제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예측한 노이즈의 차이를 이제 계산해서 어떤 그 오차를 이제 측정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트롬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이제 어떤 각 시간대에 이제 이런 t 시간대에서 이제 모델의 입력 신호인 이 t 시간대에서 입력 신호인 이제 xt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베딩된 텍스트의 어떤 그 조건값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실제 노이즈, 예측 노이즈 이제 빼서 노이즈를 제대로 예측한다 하려고 하는 그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손실값을 계산한다는 거죠. 크로노메딕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수집해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